기내식으로 이걸 준다고요? 폴란드 승무원이 한국행 비행기에서 처음 비빔밥을 봤을 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입 먹어보고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는데요. 전 세계 기내식 중 한국 비빔밥이 최고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한국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온 승무원 사라입니다. 유럽 노선을 중심으로 6회 동안 비행기를 타며 승객들을 모셨죠. 오늘은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네요. 우선 솔직하게 고백할 것이 있어요. 전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편견이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유럽 노선만 주로 담당하다 보니 서양식 기내식만 다루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익숙한 것만 좋아하게 되었죠. 한국 음식에 대해선 매운 음식, 복잡한 재료, 강한 향 같은 부정적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심지어 동료들로부터 한국 승객들은 까다롭고 예민해, 조심해야 해라는 말도 자주 들었습니다. 승무원 생활이 6회째 접어들던 어느 날, 저희 항공사에서 새로운 노선 확장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서울 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스케줄표를 확인했더니 제 이름 옆에 바르샤바 인천 노선이 적혀 있더군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울? 한국? 내가? 정말?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은 아시아 노선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비행 시간이 길고 문화적 차이도 크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행이 걱정됐어요. 한국 승객들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죠. 비행 전날 저는 동료 마리아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라, 내일 서울 가는 거 맞지? 괜찮아? 마리아가 물었어요. 저는 웃음으로 긴장을 감추며 대답했죠. 응, 뭐 어때? 그냥 비행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기내식 클레임이나 안 나면 다행이지 라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음식, 예절, 인사법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요. 화면을 보며 한국어 인사 안녕하세요를 몇 번이고 연습했죠. 발음이 어려웠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 음식 사진들을 보며 의아했어요. 이렇게 복잡한 음식들을 어떻게 기내식으로 제공한담? 비행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장감에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했지만 실수하지 않으려면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브리핑 룸에서 동료들과 만났을 때 기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서울 노선입니다. 한국 승객들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니 모두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 말을 듣자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행이었습니다. 저희는 비행기에 탑승했고 곧 승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승객들을 보며 웃음 지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그것도 저에게는 완전히 낯선 문화권으로의 비행이 시작된 거예요. 비행이 시작되고 약 2시간이 지난 후 기내식 서비스를 준비할 시간이 되었어요. 주방 구역으로 가서 트레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기내식 메뉴를 보니 비빔밥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비빔, 뭐? 발음하기도 어려웠죠. 수석 승무원인 카타리나가 제게 말했어요. 사라, 오늘은 한국 전통 음식인 비빔밥을 서빙할 거야. 한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트레이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트레이에 담긴 구성이 전혀 낯설었어요. 흰 쌀밥, 세 종류의 나물, 빨간색 양념, 갈색 기름, 그리고 검은색 종이처럼 생긴 것. 이게 다 어떻게 먹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양식 기내식은 주요리, 사이드 디시, 디저트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 달랐어요. 카타리나, 이게 다 섞어서 먹는 거야? 비빔밥이라는데 이걸 기내식으로 제공한다고? 제 목소리에서 의심이 묻어났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런 걸 승객들에게 주면 과연 만족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타리나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죠. 맞아. 모든 재료를 밥과 함께 섞어 먹는 음식이야. 빨간 양념은 고추장이라고 하는데 매콤하면서도 달콤해. 갈색 기름은 참기름이고 검은 종이처럼 생긴 건 김이라고 해. 다 함께 섞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 저는 여전히 의아했어요.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음식이 과연 승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평소 저희가 제공하는 서양식 기내식에 비하면 너무 심플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일단 시작해야 했습니다. 트레이를 준비하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한 번에 섞어 먹는다고? 각 재료의 맛이 충돌하지 않을까? 서양 요리는 보통 각 재료의 맛을 개별적으로 즐기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걸 섞어 먹는 개념이 저에겐 생소했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객실로 나가 식사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한국 승객분들께 트레이를 드리며 비빔밥은 섞어서 드세요라고 조심스럽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서툰 설명이었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승객분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서비스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죠. 이런 걸 좋아할까?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음식을 트레이를 보면 볼수록 더 의문이 들었어요. 서양 음식에 익숙한 제 눈에는 그저 밥 위에 채소 몇 가지가 얹혀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제 옆에서 일하던 동료 마틴이 속삭였어요. 사라, 너무 걱정하지 마. 한국 승객들은 이 음식을 정말 좋아해. 오히려 이게 없으면 실망할걸?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단순한 구성의 음식이 승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트레이를 나누어 드리면서 몇몇 승객분들이 식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대부분은 능숙하게 모든 재료를 밥과 함께 섞기 시작했죠.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뿌리고 김을 부숴 넣는 과정이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과정을 즐기는 표정이었습니다. 객실을 돌아다니며 다른 승객들도 살펴봤어요.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음식을 섞고 있었고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의 표정은 모두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집밥을 먹는 것처럼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저렇게 먹는 걸까? 그리고 과연 맛있을까? 식사 서비스를 계속하는 동안 저는 객실을 돌아다니며 승객들의 반응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중년의 신사분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이건 정말 호텔보다 맛있네요. 요즘 비행기에서 이런 비빔밥을 먹을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요? 제가 봤을 때는 그저 단순한 음식인데. 그리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맞아요. 고추장 양이 딱 적당해서 좋네요. 혹시 추가로 비빔밥은 없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요청이 한두 명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객실을 돌아다닐수록 비슷한 질문과 감탄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더 없나요?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 가는 기분이 드네요. 이런 반응들이 객실 곳곳에서 들려왔죠. 어떤 분은 심지어 이것만으로도 티켓값이 아깝지 않네요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순간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경험 많은 승무원들도 이런 열광적인 반응은 처음이라고 했거든요. 기내식은 보통 먹을 만하다 정도의 평가를 받는 것이 최선인데 이건 뭔가 달랐어요. 분명 제가 봤을 때는 생소하고 낯선 음식인데 왜 모두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승객들의 행복한 표정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객실 뒤쪽으로 돌아와 다른 승무원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폴란드 출신 동료인 토마스가 말했죠. 사라, 너 아직도 몰라? 한국인들은 비빔밥 없으면 기내식 먹은 기분이 안 난다니까. 그들에게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이어서 일본 노선을 자주 타는 아나가 덧붙였어요. 맞아요. 비빔밥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문화예요. 한국인들에게는 고향의 맛이죠. 이 말을 듣고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쌀밥에 채소 몇 가지와 양념을 섞은 것만으로 이런 열정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서양 음식은 대개 복잡한 조리 과정과 다양한 향신료, 화려한 플레이팅을 중요시하는데 비빔밥은 겉보기에 정말 심플했거든요. 그런데도 승객들은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를 먹는 것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승객 중 한 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승무원님, 한국 음식은 처음인가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비빔밥은 재료가 단순해 보여도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음식이에요. 한국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맛보면 이해할 수 있을까? 승객들의 반응이 너무 특별해서 저도 그 비밀을 알고 싶어졌거든요. 하지만 서비스가 끝날 때까지는 그 생각을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객실이 조용해지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식사를 마치자 저희 승무원들은 트레이를 수거하기 시작했어요. 수거하면서 보니 대부분의 트레이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기내식 치고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죠. 보통은 절반도 먹지 않고 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서비스를 마치고 드디어 저희 승무원들의 식사 시간이 왔습니다. 다른 비행과 달리 이번에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보통의 승무원 식사 대신 남아있는 비빔밥 트레이를 집어들었거든요. 그 신비로운 음식의 비밀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승무원 식사 시간이 되자 저는 비빔밥 트레이를 들고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자신들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토마스가 절 보더니 웃으며 말했죠. 드디어 비빔밥에 도전하는구나. 어서 와서 앉아. 저는 망설이며 테이블에 앉았어요.
트레이를 보며 잠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는 것을 본 대로 따라 해보기로 했죠. 고추장을 정말 조금만 밥 위에 올렸어요.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참기름도 살짝 뿌렸습니다. 아나가 저를 보며 조언해 주었어요. 사라, 그렇게 하면 안 돼. 모든 재료를 잘 섞어야 해. 고추장은 좀 더 넣어도 괜찮아. 그리고 김도 부숴서 넣어봐. 아나의 조언대로 고추장을 조금 더 넣고 김도 부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물들과 함께 밥을 잘 섞기 시작했어요. 섞는 과정에서도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낯설지만 왠지 식욕을 돋우는 향이었어요. 모든 재료가 잘 섞이자 드디어 첫 숟가락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그 순간까지도 맛있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호기심과 약간의 의구심을 안고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죠.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커지면서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든 채로 멈춰 서 있었어요. 잠깐, 이 조합이 왜 이렇게 조화로워? 놀라움에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맛이었어요. 단순한 맛이 아니라 향, 온기, 짠맛과 감칠맛이 입 안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매콤달콤한 고추장, 아삭한 나물의 식감. 이 모든 것이 밥과 함께 하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토마스가 제 표정을 보고 웃었어요. 봤지? 내 말이 맞았잖아. 단순해 보여도 그 맛은 복잡하고 깊어.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 숟가락, 세 번째 숟가락,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음식을 조금씩 천천히 먹는 스타일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비빔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웠거든요.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깨끗이 먹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이 모두 저를 보며 웃고 있더군요. 어때, 사라? 이제 알겠지? 아나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워. 이렇게 단순한 재료들이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 그때 카타리나가 설명해 주었죠. 비빔밥의 비밀은 바로 조화야. 각각의 재료가 자신의 맛을 내면서도 함께 섞였을 때 완전히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지. 한국 음식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서양 요리는 보통 각 재료의 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모든 재료가 하나로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은 정말 놀라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기내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저는 궁금했어요. 기내식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 때문에 보통 단순하고 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비빔밥은 달랐습니다. 토마스가 대답했죠. 그게 비빔밥의 또 다른 장점이야. 재료를 따로 준비해서 마지막에 섞기만 하면 되니까. 기내식으로 제공하기에 완벽하지. 신선함도 유지할 수 있고. 저는 비빔밥 트레이를 바라보며 새삼 감탄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맛보니 그 안에 담긴 깊이와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제 편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비빔밥의 맛에 완전히 매료된 저는 휴게실에서 일어나 곧장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다른 승무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그때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방에 도착해서 바로 물었죠. 비빔밥 트레이가 더 있나요? 주방 담당 승무원인 마르코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사라? 무슨 일이야? 비빔밥을 더 원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방금 먹어봤는데 정말 놀라웠거든요. 마르코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운이 좋네. 예비용으로 몇 개 더 준비해뒀어. 이거 하나 가져가. 저는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비빔밥 트레이를 받아들고 돌아서는데 마르코가 놀리듯 물었어요. 벌써 빠졌어? 그렇게 맛있어? 저는 멈춰 서서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야, 마르코.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야. 완전히 감동이야. 제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는지 마르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에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네. 휴게실로 돌아와서 두 번째 비빔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더 여유롭게 맛을 음미했어요. 첫 번째는 놀라움에 정신없이 먹었다면 이번에는 각 재료의 맛과 향,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하나하나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나물의 아삭한 식감, 고추장의 매콤달콤한 맛, 참기름의 고소한 향. 이 모든 것들이 입 안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집중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비빔밥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모든 요소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두 번째 비빔밥까지 다 먹고 나니 동료들이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더군요. 카타리나가 웃으며 물었어요. 사라, 내가 이렇게 한국 음식에 빠질 줄은 몰랐어. 아까 주방에 뛰어가는 모습이 마치 보물을 찾은 사람 같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놀랐어.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먹어보니 완전히 다르더라고.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토마스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조심해, 사라. 그렇게 시작해서 한국 문화의 모든 것에 빠지게 될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머릿속에서 번쩍했어요. 맞아.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문화야.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업무로 돌아갔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비빔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객실을 돌아다니면서도 승객들의 표정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어요. 이제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한 승객이 저에게 물었어요. 승무원님, 혹시 한국에 처음 가보시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그런데 벌써 한국 음식에 반해버렸어요. 비빔밥이 정말 놀라워요. 그 승객은 웃으며 말했죠. 그럼 한국에 도착하면 더 놀라실 거예요. 비빔밥은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한국 음식의 세계는 정말 깊고 넓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기대가 됐어요. 만약 기내식으로 제공되는 비빔밥도 이렇게 맛있다면 실제 한국에서 먹는 음식은 얼마나 더 맛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문화의 다른 측면들은 또 어떨까? 갑자기 인천에 도착하는 것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이 점점 인천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비빔밥에 대한 생각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놀라운 음식 문화를 만들어낸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인천에 도착한 후 저희는 호텔로 이동해 다음 귀국 비행 전까지 하루 반 정도 머물게 됐어요.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최대한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죠. 특히 비빔밥 외에 다른 한국 음식들도 맛보고 싶었고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승무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현지 레스토랑에서 불고기, 김치찌개, 파전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이 놀라웠어요. 특히 김치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먹다 보니 중독성 있는 맛이더군요. 다음 날 아침, 귀국 비행 전 브리핑을 위해 동료들과 모였어요. 수석 승무원인 카타리나가 다음 비행의 담당 구역을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자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제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서울 바르샤바 노선을 더 배정받고 싶습니다. 제 말에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 노선을 꺼려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카타리나가 물었죠. 사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전에는 아시아 노선을 안 좋아했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노선, 앞으로는 제가 전담할게요. 그리고 고추장, 미리 챙겨야겠어요. 이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한국과 한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거든요. 귀국 비행에서도 저는 비빔밥을 선택했어요. 이번에는 처음처럼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감에 설레는 마음으로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맛있었어요. 사실 이제는 그 맛이 더 익숙해지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바르샤바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스케줄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앞으로 한국 노선이 있으면 저에게 우선 배정해 주세요. 담당자는 의아해하면서도 제 요청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실제로 다음 달부터 저는 서울 노선을 정기적으로 타게 됐어요. 집에 돌아온 첫날, 저는 인터넷을 뒤져 한국 식품을 파는 상점을 찾아봤습니다. 바르샤바에는 작은 아시아 마트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중 한 곳에서 고추장과 참기름, 그리고 김을 구입했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비빔밥 레시피를 찾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물론 처음 만든 비빔밥은 기내식보다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죠. 서울에 갈 때마다 현지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어보고 그 맛을 기억해 집에서 다시 도전했어요. 점점 실력이 늘면서 제 비빔밥도 맛있어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승무원 모임에 직접 만든 비빔밥 도시락을 가져갔어요. 동료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맛을 본 후에는 다들 감탄했죠. 사라, 이거 정말 맛있는데? 어떻게 만든 거야? 저는 기쁜 마음으로 비빔밥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각 재료의 역할, 고추장과 참기름의 중요성,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비결까지. 제가 말할수록 동료들은 더 관심을 보였고 몇몇은 레시피를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비행 중에도 항상 직접 만든 비빔밥 도시락을 가져갔어요. 긴 비행 중에 먹는 집에서 만든 비빔밥은 특별한 위안이 되었죠. 다른 승무원들도 점점 제 도시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종종 나눠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한 동료가 농담 삼아 저를 비빔밥 전도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곧 그 별명이 널리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곧 그 별명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빔밥의 매력을 알리고 싶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더욱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비빔밥을 시작으로 한식의 다양한 면을 탐구하기 시작했죠.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보고 서울에 가면 현지 식당에서 새로운 음식들을 시도해봤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유럽 대형 마트에서도 점점 한국 식재료를 찾아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아시아 마트에서만 구할 수 있었던 고추장이나 참기름이 이제는 일반 마트의 세계 음식 코너에서도 볼 수 있게 됐거든요. 한국 문화의 인기가 폴란드에서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하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고추장을 들고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사용해 보시나요? 정말 맛있는 양념이에요. 비빔밥에 사용하면 특히 좋아요. 그분은 반가운 표정으로 물었죠. 비빔밥이요? 그게 뭔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비빔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어떻게 만드는지, 왜 그렇게 특별한 음식인지까지. 제 설명을 들은 그분은 고추장과 참기름을 카트에 담았고 나물류도 몇 가지 추가했죠. 일주일 후 같은 마트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그분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알려주신 비빔밥 정말 맛있었어요. 가족들도 모두 좋아했어요. 혹시 또 다른 한국 음식 레시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한국 요리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알려줬죠. 어느새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한국 음식 전문가로 불리게 됐어요. 물론 전 진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열정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비행 중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서양 승객들이 비빔밥을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많은 서양인 승객들이 비빔밥을 시도해보게 됐죠.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이 맛있다고 반응했어요. 한 승객은 제게 말했죠. 승무원님 덕분에 처음으로 비빔밥을 먹어봤어요.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더 많은 한국 음식을 시도해볼 계획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비빔밥 도시락을 더 발전시켰어요. 집에서 직접 나물을 준비하고 고기도 추가해서 더 풍성한 비빔밥을 만들었죠. 비행 중에 이 도시락을 꺼내 먹으면 주변 승무원들이 항상 부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한 번은 제 도시락을 맛본 기장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사라, 이거 정말 맛있네. 내가 레스토랑을 열어도 성공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정말 그럴까? 내가 한국 음식점을 열면 어떨까? 물론 당장 식당을 열 계획은 없었지만 언젠가는 승무원 일을 그만두고 작은 비빔밥 가게를 열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폴란드에는 아직 제대로 된 한식당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먼 미래의 꿈이 됐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고 한국어 공부도 조금씩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만 배웠지만 점점 더 많은 표현을 익혀갔어요. 그렇게 저는 단순한 비빔밥 전도사를 넘어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그 기내식이었어요. 하나의 음식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그 비행을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바르샤바 인천 노선의 베테랑 승무원이 되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한국 전문가로 불리게 됐죠. 신규 승무원들이 한국 노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항상 저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때로는 너무 열정적이라 웃음을 자아낼 정도로 설명해 주곤 해요. 오늘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이제는 익숙한 노선이지만 설레는 마음은 여전하죠. 특히 기내식 시간이 다가오면 더욱 그래요. 물론 이제는 고추장과 참기름, 김으로 만든 제 특제 비빔밥 도시락을 항상 가져오지만 기내식의 비빔밥도 여전히 즐깁니다. 승객들에게 식사를 서빙하면서 저는 처음 비빔밥을 접했을 때의 그 순간을 자주 떠올려요. 처음에 느꼈던 의심과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경험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기내 서비스가 모두 끝나고 비행기가 밤하늘을 날아갈 때 저는 조용히 제 도시락을 꺼내어 먹기 시작했어요. 항상 그렇듯 오늘의 도시락도 특별했습니다. 집에서 직접 준비한 나물들, 볶은 소고기, 국산 고추장, 방금 짠 참기름, 모든 재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한 젊은 승무원이 제 옆에 앉아 물었어요. 사라, 매번 도시락을 싸오는 이유가 뭐예요? 기내식도 맛있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물론 기내식도 맛있어.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있어. 그 승무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음식 이상의 의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비빔밥은 내게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준 음식이야. 내 인생을 바꿔놓은 음식이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기내식 하나가 내 생각을 바꿨네. 한국은 음식으로도 사람을 감동시킬 줄 아는 나라야.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 문화에 매료된 건 단지 맛있는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죠. 그 음식 속에 담긴 철학, 조화와 균형, 심플함 속의 깊이, 이런 가치들이 저를 끌어당겼던 거예요. 비빔밥은 겉보기에는 심플하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지혜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자신의 맛과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어우러져 완전히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모습. 그것은 마치 한국 사회와 문화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노선을 타기 전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음식, 까다로운 승객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것은 단지 제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느낀 두려움이었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놀라움과 감동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 방문을 단순한 업무가 아닌 기쁨으로 여깁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음식을 발견하고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쌓아가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폴란드에 가져와 주변 사람들과 나눕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단지 낯설고 이상해 보이는 음식에 불과했던 비빔밥이 이제는 제 일상과 정체성의 일부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그저 기내식이라는 작은 계기에서 시작됐다는 게 놀랍습니다. 승무원인 저는 항상 국경을 넘나들며 살아왔지만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경계 넘기는 그 비빔밥을 통해 처음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저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오늘도 하늘 위에서 제 도시락 뚜껑을 다시 한번 열어봅니다. 고슬고슬한 밥 위로 참기름과 고추장이 살짝 비치는 모습을 보며 생각해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 가장 깊은 감동을 준다는 걸 한국 음식이 가르쳐 주었지. 이제 인천공항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늘 저녁은 또 어떤 한국 음식을 발견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요. 비빔밥으로 시작된 저의 문화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폴란드 승무원 사라의 비빔밥 첫 만남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단순한 기내식으로 시작된 여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오늘날 한국 음식은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비빔밥, 김치, 불고기. 이 모든 음식들은 이제 글로벌 음식 문화의 일부가 되었지요. 그 중심에는 항상 우리나라 고유의 정성과 조화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얼마나 특별하고 감동적일 수 있는지를 말이죠. 우리의 음식 문화, 우리의 정성, 그리고 우리만의 독특한 조화와 균형의 미학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자랑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해외에서의 감동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